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포함해서 몇 차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전에서 발생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체라고 하면 이제 한국 업체죠. 한국 업체가 방글라데시의 어떤 프로젝트 입찰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실무자들이 그 제출된 입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뭐 하나를 크게 빠뜨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공사인데 3억 원짜리 공사 이게 적정 가격이다 했는데 어떤 자재 또는 뭐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뜨려 먹어서 3천만 원이 누락돼 있는 거예요. 누락돼 있어요. 그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계약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서를 받고 입찰 문서죠. 그것을 텐더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텐더 도큐먼트. 이거는 발주자가 준비해서 입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문서들을 텐더 도큐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제 제출하죠. 이걸 입찰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입찰서를 영어로는 텐더 또는 뭐 비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때 받는 문서는 텐더 도큐먼트,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입찰하는 문서를 텐더 또는 비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끝난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이제 발주자가 이벨루에이션 하죠. 이벨루에이션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낙찰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죠. 낙찰을 acceptance라고 합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accept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서를 우리가 이제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합니다. 이 letter of acceptance 줄여서 이제 LOA라고 하는 건데, 이 letter of acceptance가 발주자로부터 발급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이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적으로 구속당하는 겁니다. 발주자나 시공자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텐더를 제출하고 지금 이벨루에이션 하는 과정이에요. 아직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이 안 됐습니다. 이런데 3억 원짜리 공사에 3천만 원이 빵꾸가 났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죠?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적으로 나는 구속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철회를 하는 거죠. 철회. 이거는 withdraw 한다고 합니다. withdraw. 철회하는 겁니다. 철회하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 때 우리 입찰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입찰서와 함께 뭘 제출하냐면 보증서를 제출하거든요. 보증서. guarantee. 이것을 피딕 같은 경우에는 tender security라고 합니다. 뭐 다른 계약에서는 tender guarantee 또는 뭐 tender bond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제출해요. 그래서 텐더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입찰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못 지면 이 입찰 보증 금액을 클레임 당한다.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 벌을 피하기는 방법이 있는 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방법은 뭐냐면 이 이벨루에이션 과정에서 발주자가
부적격 판단을 하면 돼요. 부적격 판단. 그러니까 발주자가 이 업체가 제출한 그 텐더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 친구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자 스스로는 절대 안 되죠. 발주자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로 입찰해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제 발주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를 해서 만약 부적격 판단을 받아내고 그래서 제외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보증서 뜯기지 않아도 됐잖아요. 근데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이제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 금액을 뜯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자, 이야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증서. 입찰 보증, 보증은 이제 입찰 보증이 있고 계약 보증이 있고 뭐 선수금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유보금 보증이 있고 이거는 뭐 무엇을 보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보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입찰 보증에 대해서만 좀 알아볼게요. 입찰 관련된 거니까. 입찰 보증서의 표준 양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거는 FIDIC 계약 조건. FIDIC 계약 조건 뒤에 보면 이제 보증서 양식들, 계약서 양식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국제건설 계약에 있어서는 이 보증서 문구들을 대충 채용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이걸 이해하시기 전에 자, 입찰 보증 탄더 시큐리티다. 탄더 개런티 또는 탄더 본드. 근데 피딩은 탄더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자, 입찰 보증은 누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누구랑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입찰 보증은 이거는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거지만 입찰 보증의 당사자, 이거는 뭐 입찰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입찰 보증도 계약이니까 계약 당사자는 입찰자가 못 끼어요. 못 끼고 발주자하고 입찰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 되겠죠. 은행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하고 보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입찰자가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발주자가 입찰 보증을 자기가 몰수하고 싶을 때 또 클레임하고 싶을 때 입찰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발주자는 보증기관, 은행에다가 돈 줘 라고 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yes sir 하면서 돈을 주는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FIDIC 계약 조건에 붙어있는 입찰보증서 양식에 보면 이 입찰보증을 클레임할 수 있는 경우들을 또 계약이니까 보증도 계약이니까 써져 있어요.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발주자가 청구를 하고 은행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보증을 할 때 보증의 대상 금액 있지 않습니까? 대상 금액. 입찰 보증 같은 경우는 뭐 한 입찰 금액의 뭐 2.5% 또는 뭐 5% 이 정도를 이제 내게끔 해요. 통상적으로 이것도 뭐 발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억 원짜리다. 3억 원짜리에 5% 보증 입찰 보증 받았다 그러면 3, 5, 15 어떻게 됩니까? 1,500만 불인가요? 1,000, 1,500만 불. 이게 이제 보증 대상 금액이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입찰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입찰자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입찰 보증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발주자가 이것을 이제 이 FIDIC은 몰수한다는 얘기는 안 써요. 클레임한다는 얘기 씁니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행사하는
그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형제 싸울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만약에 발주자가 지멋대로 이 보증 조건에 맞지도 않는데 이걸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몰수라는 표현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건데, 클레임. 발주자 클레임할 때 무조건 이 전체 금액을 1,500만 불, 이 전체 금액을 자동적으로 클레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발주자가 판단하기에 달려 있지만 발주자 판단에 따라서는 나는 100만 불만 내가 청구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200만 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500만 불을 다 클레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자동적으로 전부 다 클레임 당하는 게 아니다. 이건 발주자 판단에 달려 있지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걸 한도로 한 금액 내에서 발주자 판단해서 클레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내용이 요 입찰 보증 문구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입찰 보증 금액을 클레임할 수 있느냐? 피딩은 4가지 경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보면 지금 얘기했던 입찰 철회 하는 경우에 입찰서 제출해놓고 내 실수했어. 야, 입찰 안 한 걸로 할래. 나 철회할 거야. 하게 되면 입찰 보증 금액을 뜯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찰을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더하기 빼기, 또는 뭐 단위를 뭐 착각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그 입찰 안내서에 이런 경우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수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가 내가 알려드린 대로 수정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하게 되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니까 입찰자 나는 싫어요. 그걸 거부해. 그 수정하는 행위를 거부하게 되면 이것도 입찰 보증을 클레임 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입찰한다면은 레알 오브 액셉턴스가 이제 발급이 되죠. 발급이 되고, 이 레알 오브 액셉턴스 발급, 이거는 이제 발주자가 발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알 오브 액셉턴스 발급된 날로부터 피딩은 28일 이내에 계약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 서명. 이 계약 서명을 거부하게 되면 시공자가 거부하는 거죠. 나는 이제 계약 서명. 이거는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거예요. 근데 계약 서명을 거부하게 되면 입찰 보증 금액을 뜯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계약 서명 거부죠. 계약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행 보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입찰 보증을 뜯길 수가 있습니다. 클레임 당할 수가 있다.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긴 하지만 입찰을 했는데 내가 큰 실수했다, 뭘 크게 빠뜨려 먹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발주자가 낙찰을 해버리게 되면 난 구속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발주자를 찾아가서 설득해라. 그리고 부적격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적격자가 되면 입찰 보증은 뜯기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철회를 안 해도 근데 부적격자로 떨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입찰 철회를 하셔야 돼요. 입찰 철회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획 성립돼버리면. 그래서 입찰 철회를 해라. 철회를 하고 입찰 보증을 뜯기는 수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찰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